여러분, 만약에 어떤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탐색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사는지 순위를 낸다면 어떤 종이 1위로 꼽힐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개미입니다. 이 지구에 무려 2억 마리나 살고 있을 거라고 해요. 지구에서 1억 년이 넘도록 동을 지킨 개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개미 사회를 견고하고 탄탄하게 유지해 왔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방역 수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기도 하고요. 땅속에서 버섯 농사를 짓거나 진딧물을 소 기르듯 길러 달콤한 감로를 얻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개미도 죽은 개미로 인식하게 만드는 죽음의 페로몬으로 천적으로부터 개미 사회를 지켜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과몰입에서는 지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지 생각하게 만드는 개미 사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중에서도 입군개미라는 종은 버섯 농사를 짓는데요. 인간이 농사를 지은 지는 9,0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미는 5천만 년이나 됐고요. 나뭇잎을 잘라 개미굴로 옮기고 거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요. 이때 나뭇잎을 나르는 일만 하는 계급이 따로 있고요. 기생벌이나 기생파리가 알을 낳는 걸 감시하는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입군개미들의 집의 규모가 엄청난데 평균적으로 40평대라고 해요. 신기한 건 집을 지을 때 버섯이 잘 자랄 수 있게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짓는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하는데요. 인간이 소를 키워서 우유를 얻는 것처럼 개미들도 진딧물을 돌보고 담로를 얻어내요. 사실 진딧물은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최약체 곤충이거든요. 자기보다 작은 기생벌에게 당할 정도로 엄청 약한데 이런 진딧물을 개미가 돌봐주는 거죠. 보통 100마리의 개미가 나무 한 그루에 있는 진딧물을 모두 관리한다고 해요. 개미는 진딧물의 주변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천적을 쫓아내는데요. 특히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무당벌레와도 싸울 만큼 온몸을 다해 진딧물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대신 진딧물로부터 달콤한 감로를 얻어내죠. 감로는 진딧물의 배설물인데요. 진딧물은 먹은 식물의 즙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과다 섭취되는 당분을 그대로 배설하는데 개미가 바로 이걸 먹이로 삼는 거예요. 부지런한 개미 사회에서는 아이인 애벌레까지 일을 하는데요. 배짜기 개미들은 이파리로 집을 지을 때 애벌레를 마치 본드처럼 들고 다녀요. 애벌레가 고치를 짓기 위해서 실을 내뿜잖아요. 이 실에 접착성이 있어서 이파리 위에 발라 엮어서 집을 짓는 거죠. 믹서기 같은 역할도 하는데요. 성충 일개미들은 액체성 음식밖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애벌레한테 먼저 고체성 음식을 먹인 다음에 토해낸 걸 자기들이 먹기도 해요. 톱니친 개미는 아예 애벌레를 빨아먹습니다. 애벌레를 턱으로 베어서 그 체액을 빨아먹는 건데요. 이때 애벌레의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요. 개미는 순금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터울은 저리 가라죠. 이런 집단의 코로나19 같이 전염성이 아주 높은 병원체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우리처럼 이 약이 있고 병원이 있는 게 아닌데 몰살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개미 집단의 약 10%에 달하는 개미에게 전염성 병원체를 감염시키고 그 후의 모습을 관찰한 거예요. 개미들은 땅속에 사니까 실시간으로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300마리 정도 되는 개미에게 일일이 마이크로칩을 붙였고요. 0.5초마다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을 합니다. 개미들은 과연 어떻게 병원체에 대응했을까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개미들은 1차 방역을 실시합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개미들이 자기 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재빠르게 탐지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팬데믹 때 마치 건물의 입구에서 열을 재고 출입 통제를 한 것처럼요.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전 구성원이 이리저리 만나면서 엄청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병원체에 감염된 개미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자마자 개미들 간의 상호작용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마치 집합금지 때처럼 소그룹 단위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체가 퍼지고 난 후에 개미들에게 PCR, 유전체 증폭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감염이 안 된 개미 중에서도 병원체를 가진 개미들이 나와요. 이게 감염될 정도는 아니고 포량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백신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극소량의 약한 병원체를 또는 병원체의 일부를 맞는 거거든요. 주입된 병원체에 대해 면역세포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병원체에 면역이 생기는 원리예요. 그런데 개미들도 똑같이 소량의 병원체로 면역을 만든 거였어요. 아니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백신을 나눠 맞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한 개미의 몸에 병원균이 붙어 있을 때 건강한 개미가 가서 그걸 떼줘요. 그럼 그 과정에서 감염된 개미는 회복을 하고 뜯어준 개미는 면역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집단은 모두 면역을 갖게 되겠죠. 근데 병원균에 감염된 개미 중에서도 가망이 없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개미가 있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죽입니다. 좀 잔인하지만 인간처럼 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이렇게 병원균의 라이프 사이클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점이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몸을 피하잖아요. 개미 사이도 똑같아요. 서열 1위인 여왕개미가 감염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막아내서 몇 번을 실험해도 여왕개미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가장 많이 죽은 건 일개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미사에서는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먼저 개미는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곤충들이 그렇듯 페로몬을 사용해 화학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다양하고 정교해서 굉장히 복잡한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페로몬을 분사할 수 있고요. 죽었을 때 분사되는 죽음의 페로몬도 따로 있는데요. 이 페로몬이 화학물질인 올레산과 같은 성분이라고 해요. 올레산은 자연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방산인데 다양한 동물성, 식물성 지방에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요. 올레산은 원래 무색무취이지만 공기 중에 방치되면서 산화돼서 변색되고 썩은 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페로몬과 같은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에게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올레산이 묻은 개미는 본인이 죽었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개미 사체들이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묻히려고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개미들은 이 올레산이 묻은 개미를 어떻게 대할까요? 분명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면 개미들은 죽음의 페로몬을 따라서 살아있는 개미를 생매장합니다. 막 저항을 하는데도 여러 마리가 끝까지 물어서 올레산이 묻은 개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냄새로 죽음을 인식하는 건 개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곤충이나 갑각류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인식한다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같은 포식자에 잡아먹힐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선호되어 온 거라고 해요. 가장 흔하게 봐온 곤충 중 하나인데 몰랐던 얘기가 많았죠. 1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경의 개체수를 이뤄낸 만큼 개미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